자, 이번 시간에는 2회 기출문제, 올해 2014년 2회 기출문제 실무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한 회계 담당 신혜진 사원의 사용자 권한 설정 화면이다. 자, 다음 화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일단 화면을 좀 볼까요? 자, 신혜진 사원에 대한 그 화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변경, 전표 승인 해제 있고요. 전표 입력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전표 승인 해제는 삭제는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표 출력, 그쵸. 삭제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고, 분계장 쭉쭉쭉 되고,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맞춰볼게요. 첫 번째, 신혜진 전표 입력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표 입력, 그쵸. 변경, 삭제, 출력 가능하죠? 네, 가능하고요. 두 번째, 신혜진은 현금 출납장 조회가 가능하다. 현금 출납장 조회. 자, 현금 출납장 조회를 보니까, 자, 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출력도 가능한 거죠. 네, 조회가 가능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신혜진은 결산 재무제표 조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산 재무제표 조회를 보면, 결산 재무제표 쪽을 보니까, 그래요. 체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도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결산 재무제표 조회를 할 수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런데 4번을 보세요. 사용자 권한 설정 변경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아닙니다. 신혜진보다 조금 더 권한이 많은 사람이 신혜진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마스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 설정과 부여를 신혜진 사원 외에 신혜진 사원 윗사람이 부여할 수 있겠죠. 그죠? 꼭 본인이 해야 죄송합니다. 꼭 본인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계정 과목 82200, 82,220이 아니에요. 8220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8200 차량 유지비에 대하여 보기와 같이 관리하고자 한다. 세목별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01, 02, 03, 04 이렇게 8200, 01, 02, 03, 04. 자, 이렇게 하려면 관리 항목에 들어가셔서요. 세목 추가를 하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좀 자주 나오죠. 지난 회차 1회차 때도 2번이나 나왔어요. 자, 정답 4번이고요. 3번. 대한회사, 주식회사 대한회사의 계정 과목 등록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씩 보면 이제 등록 화면이 있나 봐요. 자, 그룹코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코드 811하고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811번하고 이제 00 세목 코드를 쓰는 건데, 복리후생비 계정 중에서 회식비라는 거를 좀 더 추가시켜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세목 코드를 이제 확인한 건데, 자, 그러면 1번. 복리후생비 계정이 81100인데 01, 02, 03, 04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81100 복리후생비 계정은 최초 세목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입력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 그죠? 지금 여기서는 811, 그죠? 01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세목, 그죠? 내용이 입력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을 보세요. 81101 복리후생비 회식비 계정에 대해서 부서별 지출 현황을 조회할 수 없다? 자,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 지출 현황을 조회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관리 항목을 보면, 이쪽에 보면, 그쵸? 거래처, 거래처명, 사용부서, 프로젝트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 3번이 틀렸어요. 4번. 전표 입력 시 프로젝트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입력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자, 그렇네요. 그죠? 예. 필수기 때문에 여기 필수라고 되어 있죠. 사용부서, 사용 프로젝트. 요거를 꼭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줘야만, 차대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줘야만 다음 화면 넘어갈 수 있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하는 문제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관련 문제인데요. 자, 화면이 없죠. 예. 요것만 보면 돼요. 4번. 승인 권한을 가진 회계 담당자가 승인 권한을 가졌대요. 입력한 전표가 대차 차익이 발생하여 미결 전표가 된 경우 승인 전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표 권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전표 권한. 자, 우리가 이제 미결이라는 게 있어요. 미결.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있어요. 미결은 사실 입력은 할 수 있는데, 입력만 할 수 있고, 사실 뭔가 승인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입력만 가능한 거고, 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삭제도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삭제할 경우에 이제 승인 해제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승인 해제를 하신 다음에 해줘야 된다. 근데 수정은요, 그런 거 없이 입력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제 삭제, 즉 수정이 바로 가능해요. 승인 해제가 여기는 없어요. 승인 해제할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하다. 요 차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해당 금액을 수정하면 승인 상태로 변경된다. 이건 아니고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 권한이 없어요. 승인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하셔야 돼요. 1번 틀렸고, 해당 금액을 수정한 후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서 승인 처리를 한다. 예,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수정 권한을 가진 다른 담당자가 해당 전표를 수정하면 승인 상태로 변경된다. 요건 아니고 수정으로 되겠죠. 승인 권한자는 전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아니죠. 예, 전표 승인 해주면서 강제 승인한다? 아닙니다. 승인 해제를 한 다음에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좀 볼까요? 다음 중 현금 출납장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보통 예금 계좌에 현금 20만원 입금하였다. 현금 출납장에 반영이 되겠죠? 자, 현금 출납장에 반영되는 거래를 보면, 자, 차대변에 어쨌든 현금으로다가 분개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현금 입금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보통 예금 분개되죠? 자, 1번은 맞는 설명. 당좌 예금 계좌에서 현금 30만원 인출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현금이 그것만큼 생기는 거죠? 이것도 맞는 설명. 자, 외상 매출 대금 350만원의 보통 예금.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현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보통 예금 계좌 입금되었으니까, 자, 차변에 보통 예금 뭐 3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뭐 같은 금액. 이게 분개가 되죠. 근데 여기 현금이 없지요. 정답 3번입니다.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를 물어보는 거죠. 직원식 때 3만원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그럼 뭐예요? 뭐 복리후생비, 현금. 그죠? 현금 분개가 안 나오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 화면은 2013년도에 개상한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내용 일부이다. 2014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죠. 자, 화면을 보시면, 자, 2013년도 내역인 것 같아요. 2013년도의 내역인데 2014년도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정액법이죠. 정액법이고 12개월이니까 뭐 1년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 보세요. 자, 뭐 잔존가치라는 내용도 없고 그냥 1억, 그죠? 곱하기, 자, 내용일수가 40년인데 내용일수, 자, 40분의 1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025 그냥 곱하기 0.025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액법이니까 그렇죠. 그럼 1억 원 곱하기, 자, 0.025 하시면 250만원 감가상각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이게 정액법이니까 이렇게 쉽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화면이 주어지는데 좀 이따 볼게요. 주식회사 대한회사의 2014년 12월 말일 합계단 시산표 중 일부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 과목 기재될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합계단 시산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제 하려면 일단 현금, 당좌예금, 재예금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입니다. 정기예금은 아니죠. 5, 6, 그럼 더해주시면 5, 6 차변합계만 쭉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차변합계만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6, 4, 2, 1, 7, 0 더하기 207, 605, 500 그리고요 더하기 880, 395, 000 하시면 10억 9,364만 2,670원 나오거든요. 정답은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문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상당히 쉽죠?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대한회사의 손익계산서이다. 손익계산서 화면을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기말정지 사항 중 소모품비에 대한 소모품 미사용액 120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자, 120만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럼 소모품비에 대한 회계 처리 누락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소모품 미사용액, 그죠? 그럼 처음에 비용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미사용액이 120만원 발생했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차변에 소모품 120만원 해주고 대변에 소모품 비 120만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라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동시에 비용이 그것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에서 이걸 빼주라는 거예요. 120만 원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소모품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판관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손익계산서니까요. 그럼 판관비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영업이익에 플러스 120만 원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화면을 좀 볼게요. 화면을 보니까 다 구해졌는데 우리가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금액을 넣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업이익 구해진 거는 요 금액인데 요 금액에 플러스 120만 원을 더해주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 가시죠? 그러면 1억 340만 원 더하기 120만 원 더해주니까 1억 400 죄송합니다. 1억 46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기말 결산 정리분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분계를 해서 전표에 입력하라는 거를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재무제표가 보여지느냐, 이렇게 약간 좀 시뮬레이션, 즉 가상에 대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뮬레이션 문제는 진짜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준은 뭐 이런 내용이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고요.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다음 거래 내역 중 다음 화면에 표시된 부분에 반영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화면을 먼저 볼게요.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뭐 문제는 쉽게 나가죠. 자, 다시 화면을 돌아와서, 자,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 반영되느냐? 자, 이건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함은 바로 여기에 반영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좀 볼게요. 여기에 반영이 돼요. 예, 여기에 반영이 된다. 1번은 여기에 반영이 돼요. 파란색 색칠한 부분. 다음 2번, 생산부에 사용할 온풍기를 구입하고, 온풍기는 뭐예요? 비품이죠. 현금 영수증 수치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 어디에 반영되냐 하면 여기에 반영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반영이 돼요. 여기에 반영이 돼요.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현금 영수증 수치하거나 그 신용카드 수치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업부에 사용할 책상을 구입하다, 비품이죠. 역시 신용카드 영수증 수치함, 역시 14번에 반영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역시 14번 기타 공제 매입세액란에 반영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타 공제 매입세액란에 반영되는 거는요, 일반 매입이든 고정자산 매입이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치하게 되면 14번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답은 4번밖에 없는데, 관리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차량 운반구라고 하죠.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을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함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반영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핵심 ERP의 매입 세무 구분과 관련 반영되는 서식을 연결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1번 과세 매입 1번을 보시면 이것은 세금계산서, 그렇죠, 매입의 경우에 21번 과세 매입이라는 세무 구분 유형을 씁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맞고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역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세금계산서란 증빙이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갈래길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공제가 되느냐, 공제가 되지 않느냐. 공제 대상이라고 하면 21번으로 가는 거고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24번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수입도 있으니까 22번이나 25번도 있는데 매입세 공제 대상은 이쪽으로 가고요. 공제 대상이 아닌 건 24번으로 간다. 모두 세금계산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1번 맞고 24번도 맞는 거예요. 세금계산 받는 거예요. 자, 매입처별 계산서가 아니라 매입처별 뭐가 빠졌어요? 세금자가 빠졌죠.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만약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는 거는 23번 면세 매입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카드 매입,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카드 매입도 여기 반영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28번에 하나 더 있어요. 28번 현금 영수증 매입이 있어요. 네, 현금 영수증 매입. 얘도 역시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에 반영이 돼요. 즉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라는 서식 안에는요, 신용카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현금 영수증도 같이 반영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27번과 28번이 반영되는 서식은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치 명세서뿐만 아니라 17번 매출도 여기 반영이 돼요. 17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또 있어요. 31번 또 여기 반영이 돼요.
31번. 현금 영수증 매출. 이게 매출일 경우고요. 매입일 경우 모두 반영이 된다. 참고하시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중 화면의 세무 구분 11번 과세 매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는 무엇인가? 일단 화면을 보시기 전에 자, 11번 과세 매출이라는 거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과세 매출. 세금계에서 발급한 과세 매출은 11번이고요. 12번 영세 매출이 또 있어요. 영세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영세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 매출.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죠.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다. 이게 11번 코드고요. 면세가 적용되는 도서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다. 계산서를 발급하다니까 13번 면세 매출이에요. 그 다음 개인 기민경의 상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하다. 이것은 31번 현금 영수증 매출이고요. 로컬 AC의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하다. 이게 바로 12번 영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화면을 봐도 이렇게 나오죠? 예, 그쵸? 자,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네요, 벌써. 다음은 주식회사 대한회사의 201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일부이다.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7월 25일. 화면을 보니까 납부세액이 얼마냐? 이거 손으로 계산하면 되죠? 예. 계산해볼까요? 자,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매출세액 있어요. 매출세액의 합계가 얼마예요? 지금 안 나왔죠? 근데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매출세액이 나와요. 그죠?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매출세액.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의 합계를 더해보면 요거 차감계를 먼저 구해볼까요? 일단 자, 여기 합계가 있죠. 지금까지 쭉 더한 합계가 얼마예요? 250만 원인데 이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220만 원이 전체 매입세액이죠. 그럼 결국엔 얼마예요? 80만 원만큼만 되는 거고 다른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80만 원이 예,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8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겠다. 자, 요번 회차는 조금 빨리 풀어봤는데요. 뭐 어쨌든 회차별로 이제 토막토막 끊어서 녹화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번 회차는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또 다음 회차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3회를 또 같이 풀어볼게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